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혹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뒹굴 있어 본 적이 있는지요? 낮잠을 자거나 하는 일 없이 있으면 혼자 뒤처지는 것 같아 불안하고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항상 신속한 처리와 빠른 결과를 원하는 사회에 대한 피로감 때문인지 몇 해 전 멍때리기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속도와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대회의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연소 참가자 9살 초등학생이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학교 수업과 빼곡한 학원 일정에 지쳐 어렵지 않게 멍 때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할 때 뜻한 바를 이뤄내면 스스로의 성취감에 뿌듯하고 남들의 인정에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쉼없이 다그치며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가운데 하나는 성과도 없고 방향도 잃어서일 것입니다. 이를 그르치지 않고 원대한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논한 심경가언 6번째 고전의 지혜입니다. 논어 자루편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무욕속, 무견소리, 욕속 즉 부달, 견소리 즉 대사불성. 글자풀이를 해볼까요? 무욕속의 무는 금지를 뜻하는 무와 같은 부정사로 뭐뭐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욕은 뭐뭐 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속은 빨리 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빨리 이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무욕속은 빨리 이루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견소리의 견은 보다는 뜻으로 탐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조그만 이익입니다. 무견소리는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달의 불은 동사의 의미를 부정하는 부정사이고 달은 이룬다는 뜻으로 목표를 이룬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부달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사불성의 대사는 큰 일을 지칭하고 성은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사불성은 큰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문장 구조에 따라 원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빨리 이루려 하지 말고 조그만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빨리 이루려 하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조그만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이 완성되지 않는다. 자하가 노나라 거보지역 행정을 책임지는 지위에 오른 후 정치의 요법을 물어보자 공자는 명분을 바로잡고 솔선수범하며 경제와 교육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 등 중요한 것이 많음에도 원대한 포부를 지니지 못한 제자의 단점을 직시하고 빨리 이루려 하거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면 성과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방향도 상실하게 됨을 경계하였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에 주목하여 성급하게 결과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듯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시종일관 원대한 시야를 견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과가 빨리 드러나지 않으니 답답하고 초조합니다. 관자를 보면 1년지게 막여수곡, 한 해의 계획은 곡식에 씨를 뿌려 수확을 기다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고 10년지게 막여수목,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어
열매를 기다리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며 종신직의 막여 수인 평생의 계획은 사람을 심어 인재를 양성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를 도모할 때에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이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교육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일을 조급하게 추진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백년지 대계라는 말처럼 긴 안목을 가지고 본질에 힘쓸 필요도 있습니다. 물론 원대한 목표를 유념하고 있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을 바라보며 빨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 보니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 일을 그르치는 것인데요. 현실 상황과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할 수 있는 범위와 해야 할 목표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목표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급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은 이익에 쉽게 노출되어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장자에 당랑박선이란 고사가 나옵니다. 장자가 까치를 잡으려 활시를 이렇게 당기면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숨겨 매미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고요. 까치는 그 틈을 타서 사마귀를 잡아먹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이익을 탐하다 이익에 눈이 멀어 뒤에 이어질 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은 이익이라도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큰 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맹자를 보면 알묘조장이란 고사가 나오는데요. 송나라 어떤 사람이 모내기를 한 후 벼이삭이 늦게 자라자 조급한 나머지 논 속의 흙을 이렇게 돋운 뒤에 모를 뽑아 그 위에 다시 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벼이삭이 빨리 자라도록 돕느라 힘든 하루를 보냈다고 큰 소리치자 아들이 논으로 급히 달려가 보니 벼이삭이 모두 말라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맹자는 벼가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이 없다 하여 버려두는 자는 돌보지도 않는 자이고 억지로 조장하는 자는 벼이삭을 뽑아서 다시 심는 자이므로 모두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라고 비판합니다. 빨리 이루려 욕심내거나 조그만 이익에 한눈 팔면 오히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의 방향성을 늘 유념하되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벼가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듯 인내심을 갖고 본질에 힘쓰면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문을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은 따라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 욕속하며 무견소리니 욕속즉 부달하고 견소리즉 대사불성이니라.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성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앞서 조급해지고 작은 이익에 한눈 팔려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잠시 멍 때리듯 쉬면서 두 가지 돌아봄의 성찰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첫째, 눈앞의 가시적인 성과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을 성급히 이루기 위해 조급해 하지는 않았는지. 둘째, 작은 이익을 쫓다 일의 목적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이 일을 도모하며 원대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은 모두 바라는 희망일 것입니다. 빨리 이루려 조급해하지 말고
작은 이익에 이끌리지 않는 것이 더디지만 그래도 위대한 성과를 결국 이뤄낼 수 있는 지름길임을 논어는 말하고 있습니다.